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은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함께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고대, 근대, 그리고 현대의 민주 정치에 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과 살펴볼 것은 고대, 특히 아테네라는 곳의 민주 정치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인 민주주의, 영어 단어인 데모크라시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 중에서 데모스라는 민중이라고 불리는 데모스라는 단어와 지배라고 불리는 크라토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이면 데모크라토스가 되었고요. 이게 영어식으로 바뀌면서 데모크라시라고 되었는데요. 현재 민주주의가 되었는데요. 이것을 풀이하면 이런 뜻이라고 하죠. 민중에 의한 지배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이 시절에는 보통 지도자 한 명, 왕이라고 불리는 지도자 한 명에 의해서 통치되는 정치 시스템이었지만 이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한 사람이 아닌 민중 전체에 의해서 그 사회가 통치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민중들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를 했냐면 바로 시민들이 국가의 중요한 사항을 민회라고 불리는 회의, 지금의 국회와 같은 곳인데요. 이러한 민회에 참여해서 직접 토의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러한 것을 사람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정치라 해서 이를 직접 민주 정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러한 직접 민주 정치의 형태로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고요. 하지만 이때의 민주주의는 지금의 민주주의와 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계점이 있었냐면 성인 남성만이 시민의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즉 시민의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정치 참여가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인 남성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자격을 부여받았고요. 여성, 외국인, 노예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즉 여성, 외국인, 노예는 시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 참여가 어땠다? 불가능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렇게 고대 그리스의 민주 정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대를 지나 이제 한 300년에서 400년 전 근대 민주 정치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근대라는 시기는 한자로 가까울 근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 가까운 시기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구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기를 우리가 근대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이 근대의 시민 정치는 과연 민주 정치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근대 민주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시민혁명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민혁명 꼭 알아두시고요. 시민혁명을 통해서 전제 정치와 신분제를 거부합니다. 여기서 전제 정치라는 것은 그렇죠. 수업 시간 했지만 왕에 의한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이끌어 나갈 것을 우리 정치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신분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람들마다 급이 있었죠. 뭐 왕족, 귀족, 뭐 평민, 노예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이러한 사람들만의 급이 있었어요. 이거를 신분이라고 불렀고요. 이러한 신분제를 어떻게 하냐면 시민혁명을 통해서 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더 알아보기를 통해서 우리 근대 시민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근대 시민혁명은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일단은 사람들의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를 우리 자연권 사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동등한 권리가 있다. 즉 옛날에 신분제에 따르면 사람들마다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신분에 따라 다르다고 봤어요. 하지만 이 자연권 사상은 이러한 것을 거부합니다. 즉 사람들이 이러한 급이 없다. 모두가 똑같은 신으로부터 똑같은 권리를 부여받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권 사상을 통해 신분제를 거부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 개인들이 합의를 위해서 정부를 만들었다는 사회계약설이라는 사상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왕의 말에 꼼짝없이 복종을 해야 됐어요. 왜? 왕은 신의 대리자, 신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것을 왕권 신수설이라고 내년에 배울 건데요. 왕의 권리,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사회계약설은 이러한 왕권 신수설의 이야기를 부정합니다. 즉 왕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개인들이 합의를 통해서 정부를 만들고 이 중에서 대표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왕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간 중에서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대표적인 시민혁명으로 국왕의 전제 정치에 반대해서 의회가 중심으로 일어난 영국의 명예혁명이라든지 영국의 부당식민 지배에 저항하여 일어난 미국의 독립혁명, 그리고 시민들이 소수의 특권 계층에 대항하여 일으킨 프랑스 혁명과 같은 사건들이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곳곳에서 왕이 없어지게 되고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즉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민주정치가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곳곳에서 이러한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가 만들어지고요. 이 의회를 통한 대의 민주정치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대의 민주정치를 우리 간접민주정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밑에 보시면 대의 민주정치의 뜻이 있습니다. 대의 민주정치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 뽑힌 대표에게 정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직접 민주정치로서 내가 직접 참여하는 게 좋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내 대신 정치를 해줄 사람을 투표로 뽑은 다음에 이 사람을 이제 국회로 보내서 나 대신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요렇게 하는 민주정치를 우리 대의 민주정치 또는 간접민주정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발달하기 시작했고요. 이것에 대한 한계점은 무엇이냐면 근대 민주정치 시민혁명을 통해서 왕의 권리도 부정하고 그리고 신분제도 없애고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확산시켰다는 좋은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아직까지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남성에게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여기에서 일정한 기준은 이제 신분이 아닌 경제적 기준을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여성과 노동자는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서 현대 민주 정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근대 민주 정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 이제 알아볼 것은 현대 민주 정치, 그러니까 현재의 민주 정치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시민혁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되고 제한적으로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권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늘려달라고 사람들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참정권 확대 운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참정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렇죠. 바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참정권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참정권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확대가 되어집니다. 참정권이 확대가 되어지고요.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투표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선거 제도가 확립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보통선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선거의 4대 원칙 중에 중요한 원칙이죠. 일정한 연령에 따르면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나이만 지나면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참여할 수 있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가장 대표적인 권리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래서 요러한 일정한 나이만 지나면 모두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 이것을 무슨 선거제라고 부르냐면 보통선거제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보통선거제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봤다시피 간접 및 대의 민주정치가 일어났고요. 전자민주주의가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터넷, 모바일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국민들이 정치 과정에 뭐하는 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거보다 정치에 참여하기가 어떻게 했다? 더욱더 쉬워진 환경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한계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 민주 정치로 인해서 대표가 정치를 하지만, 대표가 정치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직접 정치를 안 하고 대표들이 해주니까 사람들이 정치는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접 민주 정치로 인해서 시민들이 정치적 무관심에 빠진다라는 현대 민주주의의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출된 대표가 일을 잘하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 보면 이 사람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게 돼요. 자기 자신의 이익,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출된 대표가 뭐 하냐면 부패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로 시민들이 과거보다 더욱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여민주주의라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참여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참여는 무엇을 참여라고 하냐면 일상생활에서 개인 또는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참여민주주의라고 부른다 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지금까지는 먼저 민주정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민주정치는 거기서 최종적으로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 민주주의의 이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